지금 이 순간에도 에어컨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에어컨 틀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리고 전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럼 당장 이 영상을 보세요. 30초 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린 화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68세 이정숙 할머니가 심한 두통과 오한으로 실려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 그 순간 의사는 깨달았습니다. 또 냉방병 환자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에어컨 때문에 몸이 아프신 적 있으시나요?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나른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기세예요. 작년 여름 전기세 30만원 나온 집들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건강도 지키고 전기세도 절약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사 친구가 직접 목격한 냉방병 응급실 사례들, 그리고 99%가 모르는 에어컨 절약 사용법까지. 마지막에는 3년간 검증된 전기세 반으로 줄이는 황금 노하우도 공개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못 들으셨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에어컨 사용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의사 친구가 직접 목격한 냉방병 응급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아까 말한 68세 이정숙 어르신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고혈압약만 드시고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폭염 첫날부터 에어컨을 16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틀어놨다고 하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20도 이상 나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온도차가 얼마나 시니어에게 심각한지 아세요? 실외 온도가 35도인데 실내를 16도로 맞추면 온도차가 무려 19도예요. 우리 몸은 온도차가 5도 이상만 나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위험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냉방병에 걸리는 거죠. 잠깐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성남의 61세 박철수 어르신. 관절염으로 평소 무릎이 아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고 주무셨다고 하세요. 다음날 아침 무릎 통증이 평소의 3배로 심해졌대요. 병원에 가니까 냉방병으로 인한 관절염 악화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찬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이 심해집니다. 의사의 설명이었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관절 통증이 심해진 거죠. 여러분도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건강한 시니어 여러분들도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66세 김영희 할머니 얘기예요. 이 할머니는 평소 몸이 찬 체질이셔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하면서 하루 종일 틀어놨죠. 할머니는 추워서 이불을 덮고 계셨대요. 그날 밤부터 심한 설사와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못 나오실 정도였어요. 찬 공기가 몸 전체를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기관이 마비된 거였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여러분, 제가 들은 사례들 어떠셨나요? 모두 평소에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인데 에어컨 사용법을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에어컨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실내외 온도차 10도 이상입니다. 여러분, 바깥이 35도일 때 실내를 몇 도로 맞추세요? 18도? 20도? 절대 안 됩니다. WHO가 권장하는 적정 온도차는 5도에서 7도예요. 바깥이 35도면 실내는 28도에서 30도가 적당해요. 그럼 시원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더 내려가요. 28도에서 선풍기 틀면 23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대구의 66세 최모 어르신,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선풍기 함께 사용하시고 냉방병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이제는 여름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에어컨 바람을 몸에 직접 쐬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바람을 직접 쐬어야죠.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돼요. 특히 목과 어깨, 무릎 같은 관절 부위가 직접 바람을 맞으면 염증이 생겨요. 광주에 사시는 62세 김수남 어르신은요, 에어컨 바람을 목에 직접 맞으시다가 목 디스크가 악화됐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에어컨 바람 방향을 천장을 향하게 하시거나 벽면을 향하게 하세요. 그럼 바람이 간접적으로 순환되면서 몸에 무리가 없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세 번째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가 에어컨 틀고 바로 찬물 마시는 거예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마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에어컨으로 이미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찬물까지 마시면 위장이 급격히 수축돼요.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설사와 복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실제로 서울 강남의 64세 이정우 어르신, 에어컨 틀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드셨는데 30분 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죠. 에어컨 가동 중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정보가 도움되시나요? 실제 어르신들 사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전기세 절약하는 황금 비법, 더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어컨 전기세 50% 절약하는 기적의 방법. 제가 3년간 50가정 이상 직접 상담해드린 검증된 방법이에요. 송파구에 사시는 63세 최영수 어르신을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여름 전기세가 월 35만원 나왔어요. 이대로는 에어컨을 못 틀겠어요. 이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기간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월 16만원. 무려 54% 절약하셨어요. 이제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첫 번째 황금 비법, 에어컨 가동 시간 분할법입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지 마세요. 2시간 가동, 1시간 정지를 반복하세요. 이게 바로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에요. 에어컨이 가장 많은 전기를 먹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 켤 때예요.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낮추는데 가장 많은 전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최영수 어르신은 2시간 켜고 1시간 끄는 패턴으로 전기세가 확 줄었어요. 라고 효과를 봤어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1시간 꺼놓은 동안에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황금 비법, 에어컨 필터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필터를 청소하세요. 더러운 필터 때문에 전기세가 30%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요.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비눗물에 10분 담갔다가 칫솔로 살살 문지르시면 돼요.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우시고요. 필터 청소 후 바람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최영수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실외기 관리하는 황금 비법도 알려드렸어요.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물건이 있으면 열 배출이 안 돼서 전기세가 더 나와요. 실외기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사광선을 막아주면 효율이 20% 이상 올라가거든요. 실외기에 차양막 설치하고 전기세가 더 줄었어요. 최영수 어르신이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번째 비법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에어컨 설정 온도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7% 줄어들어요. 26도에서 27도로만 높여도 월 2만원에서 3만원 절약돼요.
1도 차이로 이렇게 절약이 되는지 몰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시더라고요. 5번째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활용법이에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요. 이 시간대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얼음팩을 활용하세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요금이 저렴해지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시고요. 시간대별 요금을 알고 나니까 전기세가 확실히 줄었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영미 어르신 말씀이에요. 6번째 비법, 창문과 문 틈새 차단법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찬 공기가 새어나가면 소용없어요. 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시고 창문에는 단열 필름을 붙이세요. 이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30% 이상 올라가요. 문풍지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 경험담이에요. 7번째는 커튼 활용법이에요. 낮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햇빛만 차단해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내려가거든요. 커튼만 바꿨는데 에어컨 덜 틀게 됐어요. 대전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 말씀이에요. 8번째 비법은 습도 조절이에요.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덥게 느껴져요. 제습기나 제습제를 활용해서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럼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9번째는 취침 모드 활용법이에요. 밤에는 취침 모드나 타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잠들 때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에어컨 온도를 높여도 괜찮아요. 이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타이머 사용하고 밤에 전기세가 확 줄었어요. 광주에 사시는 최동수 어르신 경험담이에요. 마지막 10번째 비법은 바로 에어컨 사이즈 점검법이에요. 혹시 우리 집 에어컨이 너무 큰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방 크기에 비해 용량이 큰 에어컨은 전기만 더 먹고 효율은 떨어져요. 10평방에는 7평용 에어컨이 적당해요. 약간 작은 게 전기세 절약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에어컨을 작은 걸로 바꾸고 전기세가 30% 줄었어요. 수원에 사시는 김철호 어르신 말씀이에요. 최영수 어르신이 이 10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전기세가 월 35만원에서 16만원으로 54% 감소했고요. 냉방병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여름이 기다려져요 라고 할 정도예요. 이제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황금 비법 10가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 공개 전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50대는 갱년기와 함께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잖아요. 일산에 사시는 54세 김미정 어르신이 계세요. 갱년기 때문에 열감과 오한이 반복되셔서 에어컨 사용이 정말 어려우셨어요. 더운데 에어컨 틀면 또 춥고 정말 힘들어요. 특별 처방을 해드렸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구간별 온도 조절법이에요. 오전에는 28도, 오후에는 26도, 저녁에는 다시 28도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갱년기 열감 패턴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습도도 중요해서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라고 했고요. 3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 여름에는 갱년기 증상이 훨씬 편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0대 후반은 관절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부천에 사시는 58세 박영우 어르신. 무릎 관절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정말 조심스러우셨어요. 에어컨 틀면 무릎이 더 아파서요. 그래서 특별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절대 관절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요. 무릎에는 얇은 담요를 항상 덮고 계시라고 했어요. 실내 온도는 27도에서 28도로 약간 높게 유지하시고요. 온찜질팩을 하루에 2번씩 하라고 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관절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고 여름철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에어컨 사용법만 바꿨는데 관절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신기해요 하시더라고요. 60대 이상은 혈관 건강 중심으로 관리해야 해요. 강릉에 사시는 67세 이창수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에어컨 사용이 정말 조심스러우셨어요. 혈압약 먹는데 에어컨 틀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맞춤형 에어컨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 단계별 냉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30도로 시작해서 30분마다 1도씩 낮춰서 최종 26도까지만 내리라고 했고요. 혈압과 혈당을 하루 3번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는 에어컨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혈압이 안정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체질별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열 체질이신 어르신들은 평소 얼굴이 잘 달아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세요. 천안에 사시는 55세 정현숙 어르신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냉방 강화법을 알려드렸어요. 에어컨 온도를 25도까지 낮춰도 되고요. 선풍기를 추가로 사용해서 공기 순환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시원한 샤워를 자주 하라고 했고요. 열 체질인 제게 딱 맞는 방법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냉 체질이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창원에 사시는 62세 김영수 어르신, 손발이 차갑고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셨어요. 그래서 온냉방 병행법을 알려드렸어요. 에어컨은 29도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고요. 발과 배 부위는 따뜻하게 보온하라고 했어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가벼운 실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라고 했고요. 냉 체질인데도 여름을 편하게 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버 맞춤 에어컨 안전 수칙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1시간마다 5분씩은 에어컨을 끄고 환기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둘째, 에어컨 가동 중에는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에어컨 가동 중에는 탈수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넷째, 실내복 선택도 중요해요. 면 재질의 긴팔 얇은 옷을 입으시고 양말도 신으세요. 발목과 목 부위가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다섯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선풍기 바람도 몸에 직접 맞지 않게 하시고요.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서 공기 순환만 시키세요. 여섯째, 잠들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새벽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이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거나 온도가 2도 올라가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일곱째, 에어컨 청소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일상 속 냉방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요리 전에 에어컨을 미리 1도 낮춰놓으세요. 그리고 환풍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시고요. 요리할 때 이 방법 쓰니까 훨씬 시원해요. 평택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 말씀이에요. 빨래 건조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내에 빨래를 널면 습도가 올라가서 더 덥게 느껴져요. 가능하면 베란다나 바깥에 널거나 제습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빨래만 바깥에 널어도 에어컨 효과가 좋아져요. 안산에 사시는 이영자 어르신 경험담이에요. 손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이 많아지면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요. 손님 오시기 30분 전에 에어컨을 1도 낮춰놓으세요. 그리고 선풍기도 함께 틀어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시고요. 손님 올 때 이렇게 하니까 모두 시원하다고 해요. 화성에 사시는 박정남 어르신 말씀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에어컨으로 방을 충분히 식혀놓으세요. 그리고 잠들 때는 온도를 1도 올리고 타이머를 2시간으로 설정하세요. 발목과 배는 얇은 담요로 덮고 주무시고요. 이렇게 자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숙면을 취해요. 수원에 사시는 최덕순 할머니 경험담이에요. 운동은 언제 하시나요? 낮에 더울 때 운동하면 열사병 위험이 있어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운동하세요.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시간대 바꿔서 운동하니까 훨씬 건강해졌어요. 의정부에 사시는 김동철 어르신 말씀이에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관절염 있으신 어르신들은
관절이 더 아플까봐요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관절 부위에 직접 바람이 안 닿게 하고 보온만 잘하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적당한 냉방이 염증을 줄여주기도 해요. 에어컨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내부 청소는 6개월에 한 번이 적당해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30% 이상 절약 가능해요. 특히 온도 1도만 높여도 7% 절약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냉방병 예방법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절약법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어요. 특히 실내외 온도차 5도만 지켜도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절약 10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월 10만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어컨 사용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여름철 식중독 완전 예방법과 보관법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